폭발물과 인질이 뒤섞인 최악의 상황에서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노련한 베테랑보다 더 침착하게 상황을 주도하는 군인이 있습니다. 그 모습에 20년 경력의 서구 군사 분석가는 할 말을 잃었죠. 과연 이 군인들에게는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이언입니다. 캐나다 육군에서 10년을 복무하고 나토 군사 전략 분석가로 활동한 지 10년째 접어들고 있었죠. 평생을 군대의 효율성과 시스템, 그리고 냉철한 데이터 분석에 천착해왔던 저에게 한국 특수부대의 연합훈련 평가라는 다소 생소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 후텁지근한 공기와 함께 70년 넘게 총성이 멈춘 듯 멈추지 않은 땅, 한반도의 묘한 긴장감이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저를 맞이한 한국군 장교 선우대위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안내했지만 그의 계급장에 비해 앳되어 보이는 얼굴은 제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 첫 번째 물음표를 던졌죠. 사전에 받은 브리핑 자료는 한국군에 대한 이중적인 평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드웨어, 즉 군사장비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이를 운용하는 인간적 요소, 소위 소프트웨어는 부족하며 징병제 특유의 경직성과 전문성 결여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더군요. 북미와 유럽의 정예 부대들을 수없이 봐왔지만 동아시아, 그것도 분단국의 군대는 처음이라 저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훈련장으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마천루, 첨단 기술이 녹아든 도시 인프라,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활기찬 시민들의 에너지는 제가 상상했던 폐쇄적이거나 경직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이런 발전된 모습이 군의 전투력과 직결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숙소에서 다음날 시작될 5일간의 고강도 훈련 스케줄을 검토하며 저는 이 젊은 군대가 과연 나토의 엄격한 기준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군인의 평균 연령이 낮은 것이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수십 년간 쌓아온 제 경험에 기반한 회의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훈련 첫날 아침, 브리핑룸에 도열한 특수부대원들의 평균 연령은 고작 21세에서 24세. 제가 겪어본 서구 특수부대원들의 평균 연령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과연 이 어린 친구들이 제가 준비한 혹독한 평가를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의도적으로 단호하고 냉정한 어조로 훈련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리한 시선 앞에서도 젊은 병사들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러나 강렬한 결의를 담은 채 저를 응시할 뿐이었죠. 제 오랜 경험과 고정관념이 거대한 파도 앞에 선 모래성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침착함 속에서 저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강인함을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예고편과 같았다고나 할까요? 훈련 첫날, 저희의 첫 번째 평가는 야간 산악 기동 능력이었습니다. 완전 군장 상태로 지도와 나침반에만 의지해 험준한 산악 지형을 주파하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캐나다 정예 부대에서도 통상 대여섯 시간은 좋게 걸리는 극한의 테스트였죠. 하지만 저의 오랜 경험은 이곳 한국 땅에서 보기 좋게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단 3시간 만에 나고자 하나 없이 전원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경이로운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제 옆에서 함께 상황을 지켜보던 나토 동료 평가관 마크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한국군 지휘부의 지훈 참모장에게 이것이 정말 일반적인 수준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이러한 훈련은 자신들에게 일상이며 언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장이 없어 보였죠. 특히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들의 초인적인 팀워크였습니다. 캐나다군에서도 팀워크는 생명이지만 이들의 단결력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경지였어요. 수년간 함께 손발을 맞춘 베테랑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잠시 틈을 내어 한 젊은 분대장,
민준 하사에게 다가가 그 비결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수준의 정신력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말이죠. 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자신들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듯한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북쪽의 위협은 현실이며 모든 훈련은 내일 당장 실전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의 단호한 눈빛에서 저는 어떤 절박함과도 같은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훈련 결과를 정리하며 저는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 깊게 뿌리내린 고정관념들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절다는 것이 반드시 미숙함과 동의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넘치는 에너지와 빠른 상황 적응력은 젊음이 가져다준 강력한 무기였으며 다른 어떤 나라의 군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설명하기 힘든 무언가가 그들에게 있음을 직감했죠. 다음 날 새벽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시작된 산악 야간 침투 훈련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적진으로 가정한 구역에 은밀히 침투해 핵심 정보를 탈취하고 안전하게 복귀하는 캐나다에서는 최정예 특수부대만이 소화하는 고난도 임무를 이들은 마치 일상훈련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또다시 저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지형지물을 완벽히 파악하며 소리 없이 움직였고 특히 한 팀은 북유럽 최정예 부대에서나 볼 법한 수준 높은 작전 수행 능력을 선보여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단순한 훈련을 넘어선 실전에 임하는 듯한 긴장감과 집중력이 배어 있었어요. 저의 분석가로서의 이성과 경험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들의 능력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훈련 사흘째, 예고 없이 적의 기습 공격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통상 이런 돌발 상황에서는 지휘 체계의 혼란이나 병사들의 당황으로 인해 우왕좌왕하기 마련이지만 한국군은 마치 사전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즉각적으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완벽한 팀워크로 상황을 제압했죠. 그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저는 평가자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작전에 직접 참여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임무에서 저는 병사들과 함께 움직이며 그들이 느끼는 압박감, 소통 방식,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바로 곁에서 경험했죠. 산 중턱에서 잠시 숨을 고르던 중 한 젊은 병사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극한의 훈련을 견뎌내는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는 땀을 훔치며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들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며 여기서의 작은 실수가 실전에서는 생명과 직결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 순간이 실전이었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특히 식사 시간을 통해 병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캐나다 군대와 한국 군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저는 평화 유지 임무가 주를 이루고 직접적인 국가 안보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은 캐나다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병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는데 그 내용은 자신들에게 전쟁은 TV 속 이야기가 아니며 할아버지 세대부터 아버지 세대까지 항상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적이 있다는 사실을 매일 실감하며 지낸다는 그의 말은 무겁게 다가왔죠. 또 다른 병사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인 할아버지로부터 매일 밤 북한군과 싸우는 악몽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식당, 창밖으로 보이던 평화로운 산등성이 너머로 보이지 않는 철책선과 긴장감이 어렴풋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되고 힘든 훈련을 자처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냐는 제 생각에
한 병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의 뜻을 표했습니다. 자신들에게 훈련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언제 다시 총성이 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의 말에서 깊은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서울의 화려한 야경 너머로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긴장감을 생각하며 저는 캐나다와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화나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삶과 죽음, 그리고 생존을 향한 절박함의 차이였습니다. 제20년 군 관련 경력에서 이토록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진 군대는 처음이었죠. 그들의 눈빛과 행동 하나하나에서 조국을 지키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묻어났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민간인 인질 구출 및 시설 확보 훈련이 계획되었습니다. 이는 특수부대의 핵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목이었죠. 저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유수의 특수부대 훈련을 수없이 참관하고 평가해왔기에 이번 훈련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저 나름의 날카로운 평가 기준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훈련 시작 전, 저는 의도적으로 강한 어조로 오늘은 모든 상황이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며 예고 없는 변수가 수시로 발생할 것이니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제 말에 한국 특전사 대원들은 긴장한 기색보다는 오히려 눈빛을 더욱 빛내며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훈련은 실제와 유사하게 조성된 폐건물에서 진행되었고 대원들에게는 건물의 대략적인 구조도 외에는 최소한의 정보만이 주어졌습니다. 작전이 시작되자 저는 의도적으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연이어 투입했죠. 건물 내부에 급조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정보, 예상보다 많은 수의 인질 발견, 테러범들의 갑작스러운 저항, 주요 진입로, 봉쇄 등 실제 교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갖 악조건들을 무작위로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반응은 저와 함께 온 나토 동료 평가관 마크보다도 한 발 빨랐고 정확했어요. 마치 수많은 실전을 치른 베테랑들처럼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즉각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특히 한 분대는 인질을 발견하자마자 건물 내부 구조를 신속하게 재파악하고 동시에 세 개의 각기 다른 탈출 경로를 확보하는 놀라운 판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마크에게 나지막이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수준이며 저 친구들이 어쩌면 저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속삭임을 건넸죠.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제가 설정한 인질 중 배신자라는 고도의 심리적 변수에 대한 그들의 대처였습니다. 인질로 위장한 적군의 스파이가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아군에게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추가했는데 한국 특전사 대원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그의 미세한 행동 변화와 말투에서 위화감을 감지해내고 무력화시켰어요. 그들의 관찰력과 상황 판단 능력은 실로 경탄스러웠습니다. 작전 종료 후 저는 어떻게 그런 복잡한 변수들에 그토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한 대원이 땀을 닦으며 자신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하며 적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항상 한 수 위라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 특전사의 진정한 저력을 엿보았죠. 모든 훈련을 실전처럼, 아니 실전보다 더 가혹하게 준비하는 자세, 적을 결코 얕보지 않는 겸손함,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언제든 다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훈련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최우수 등급에 표시했어요. 나토의 기준으로도 이들은 명백히 최상위 수준이었으며 저는 내심 만약 실제 전투가 벌어진다면 주저없이 이 젊은이들과 함께 싸우고 싶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단순한 훈련 이상의 생존을 위한 투쟁과도 같은 절박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닷새째, 마지막 훈련은 여러 부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복합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통합작전 능력 평가였습니다. 이는 지휘 통제 시스템의 효율성과 각 부대 간의 소통 능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으로
저는 특히 이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캐나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 군대가 이 통합, 작전 능력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곤 했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저는 한국군의 실시간 전장 정보 공유 시스템과 첨단 드론을 활용한 감시, 정찰 체계를 직접 목격하고 거의 충격에 가까운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운용하는 시스템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일부 최정예, 특수부대만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최첨단 수준이었어요. 통신 담당 장교에게 언제부터 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했는지 물어보니 약 5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부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 중이며 기술 발전 속도 또한 매우 빠르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더욱 깊이 감탄하게 한 것은 단순히 값비싼 장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첨단 장비를 마치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능숙하고 효율적으로 다루는 병사들의 능력이었죠. 첨단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운용하는 숙련된 인적 자원은 결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한국 특전사들은 마치 그 복잡한 시스템과 하나가 된 것처럼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신속하게 판단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캐나다에서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초기 안정화에만 3년, 그리고 전 부대원이 이를 능숙하게 다루기까지 추가로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한 지휘관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모든 병사가 입대 초기부터 이러한 첨단 시스템을 다루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통합작전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각기 다른 임무를 부여받은 여러 부대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으로 연결된 유기체처럼 빈틈없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부대 간의 소통 오류나 정보 전달 지연으로 인해 작전 전체가 차질을 빚는 경우가 흔한 나토군 훈련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그런 문제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드론이 공중에서 수집한 적진의 영상 정보가 실시간으로 각 분대장의 휴대용 단말기에 전송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지휘관들이 즉각적으로 전술을 수정하며 적의 허를 찌르는 모습은 단순한 기술의 우위를 넘어 인간과 시스템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훈련이 모두 종료된 후 저는 한국군 지휘부의 지훈 참모장에게 솔직한 제 감상을 전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통합작전 능력은 나토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 인상적인 것은 값비싼 첨단 장비가 아니라 그것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부대원들의 뛰어난 능력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지훈 참모장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군의 진정한 힘이 단순히 첨단 장비나 혹독한 훈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이면에 자리한 명확한 목적의식과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뜨거운 사명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들의 기술 활용 능력은 단순한 숙달을 넘어 생존과 직결된 절박함에서 우러나온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물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훈련 일정이 마무리되고 공식적인 성과 브리핑이 열리던 날, 저는 나토 평가관으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발표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들의 능력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지만 지나치게 높은 평가는 자칫 주관적인 판단으로 비칠 수 있었고 그렇다고 그들의 성과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은 평가관으로서의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훈련에 참여했던 모든 한국군 장병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우렁찬 경례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나토 주관 훈련에서도 좀처럼 보기 드문 진심이 담긴 예우였어요. 그들이 이번 평가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치고 입을 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귀부대는 나토의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의심할 여지 없이 최상위 수준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죠.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아시아 국가의 군대에 대해 서구 평가관들이 이토록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가 드물었기에 다소 낮은 평가를 예상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그들의 뛰어난 기동성,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통합작전 능력을 조목조목 높이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국제연합작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미묘한 차이나 일부 전술 운용에서의 유연성 부족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지적했죠. 브리핑이 끝난 후 한국군 지휘부의 지훈 참모장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며 제가 지적한 개선점들을 꼼꼼히 메모하는 겸손함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던 중 훈련 기간 내내 유독 뛰어난 기량과 침착함으로 제 시선을 끌었던 젊은 특전사 하사 세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 앞에 서서 각 잡힌 경례를 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는, 그리고 제 날카로운 지적과 조언 하나하나가 자신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르침이었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30년 넘는 제 군 관련 경력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감동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배웠으며 그들은 정말 특별한 군인들이라고 답했습니다. 세진 하사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들은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며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듯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한국군의 본질, 그들의 절박함과 사명감을 제 가슴에 깊이 새겼죠. 한국을 떠나던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한쪽으로는 눈부시게 발전한 현대적인 도시의 마천루가 펼쳐져 있었고, 다른 한쪽으로는 언제라도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듯 굳건히 서 있는 철책선과 초소들이 보였어요. 평화와 긴장, 발전과 대치라는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공존하는 독특한 나라, 한국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훈련 기간 내내 묵묵히, 그러나 강한 리더십으로 자신의 소대를 이끌었던 24살의 젊은 소대장, 강현중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모든 것을 걸고 임무에 헌신하는지 궁금해하자 그는 아주 잠깐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맑고 단단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자신들은 늘 준비되어 있으며 그것이 바로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짧지만 강렬한 답을 했습니다. 그의 짧은 대답과 함께 이어진 마지막 경례에서 저는 그들의 군대가 단순한 명령 체계가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념과 자부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확신했죠. 캐나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옆자리의 나토 동료 데이빗에게 그들을 평가하고 가르치러 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으며 그들에게 군대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이자 삶의 이유였다는 소회를 털어놓았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저는 준비된 숫자와 데이터만으로는 도저히 전달할 수 없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평균 연령은 고작 22세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보여준 전투 준비 태세,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 그리고 임무에 대한 헌신은 제가 지금껏 보아온 그 어떤 베테랑 부대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왜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가족, 그들의 친구, 그리고 그들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 이 명확한 목적 의식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시간은 군대의 진정한 강함이 최첨단 장비나 세련된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뜨거운 가슴과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굳건한 신념에서 비롯된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젊은 병사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지키는 강철 심장을 가진 진정한 수호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캐나다 나토 군사 분석가 라이언님의 시선으로 처음에는 선입견을 가졌던 우리 젊은 특수부대원들의 놀라운 능력과 강철 같은 정신력을 확인하는 과정을 함께 했어요. 앳된 얼굴 뒤에 숨겨진 그들의 투철한 사명감, 그리고 모든 훈련이 단순한 평가가 아닌 생존 그 자체였음을 깨닫는 순간들은 정말이지 가슴 벅찬 감동을 주었죠. 저 역시 영상을 제작하며 이들의 헌신과 열정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국을 위해 땀 흘리는 젊은 영웅들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자랑스럽고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